최근 유럽에서 한국에 오랜 기간 K9 자주포와 K2 전차 등을 수입하려고 간을 봐오다가 결국에는 한국이 아닌 독일을 선택한 국가들의 말 그대로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과 노르웨이는 한국을 배신한 그 뒷감당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는데요. 이들은 최소 수년간 한국 방산을 들여오겠다면서 한화, 현대, 로템 등 한국 기업을 현지로 불러들여서 쇼케이스를 열게 하는 등 한국에 오랜 기간 귀찮게 하기도 하며 희망을 안겨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유럽 영내 조달이라는 구호 아래 한국의 방산을 저버리는 모습을 연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막상 이들과 계약을 한 뒤에 갑자기 말을 바꾸는 등 이들을 크게 곤란하게 하고 있는데요. 특히 유럽에서는 러시아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언제 발전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며 현지에서는 이제라도 한국으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한 모양인데 왜 알고도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현지 상황이 궁금한데요. 일단 마크롱 대통령을 위시로 현재 유럽 내 무기 조달의 기운이 매우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기야 영국에서는 약 8년이나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하겠다고 간을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독일의 RCAC-155 자주포를 도입하겠다며 뒤통수를 친 상황인데요. 독일이 개발한 원격 조정 곡사포로 영국의 차기 자주포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택은 영국 정부의 강력한 입김이 들어간 것으로 관계자들은 판단하는데요. 둘 다 장단점이 존재하는 자주포이기에 독일 쪽을 선택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별도 입찰 공고를 내지 않고 독일 RCC-155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8년간이나 영국 당국의 요구사항과 개조를 통해 K9A2형을 납품하겠다 노력해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난 상황으로 영국의 황당한 횡보를 지켜봐야만 하는 것이죠. 영국 정부에서 제3자의 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내렸다면 당연히 K9A2 자주포가 선정됐을 겁니다. 노르웨이가 그랬으며 기타 동유럽 국가들이 가성비나 성능 면에서 K9이 최고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합하듯 유럽산을 계속 고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과 같이 K방산을 터부시하는 프랑스, 영국, 독일의 행보입니다. 북유럽 국가들과 동유럽에서 이미 K9을 들여와 훌륭하게 활용하며 K9 클럽을 결성함에도 불구하고 유럽 영내 조달이라는 구호를 내걸면서 한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구시대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보와는 반대로 독일에서 일어나는 일은 오히려 영국을 망연자실하겠다는데요. 실제 영국이 의도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고 무슨 상황인지 궁금해지는 국면인데요. 우선 유럽 현지 군사 채널에서는 현재 영국에서는 K9보다 최대 10배가 비싸게 RCH-155를 구매해야 합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애초에 독일 자주포는 비용이 약 170억 원 정도로 K9의 3배 이상 비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영내 조달 등을 이유로 영국은 독일 생산을 택했다는 말인데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 3,400억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 것입니다. K9보다 최대 10배 이상 대당 가격이 매겨지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인데요. 독일의 RCH-155는 여러 모듈로 조립이 돼야 하며 생산하는데 훨씬 긴 로드 타임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상치 못한 비용과 생산 시간이 더해지며 여기에는 인건비를 비롯한 유럽 코스트가 반영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특유의 빠른 생산이 가능한 것은 한국 군에 끊임없이 방산을 납품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물량을 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에 만들어내는 노하우가 누적이 됩니다. 방산의 요구가 왔을 때 한 달에 2배 이상 캐파를 늘려서 공급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상태라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에는 기본 한국보다 생산이 비교도 안 되게 느리고 가격까지 비싼 상태이죠. 이러다 보니 영국 현지에서는 K9이 여러 가지로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한국은 K9 정비창을 유럽 현지에 세우거나 빠른 피드백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군사계에서는 제 아무리 좋은 장비라고 할지라도 수적 우위가 있으면 상대가 이겨내기가 어려운데 K9은 전세계 최고 점유율을 보이는 우수한 품질의 자주포인데 영국에서 큰 실수를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K9을 3배수 더 주문하고 5년 이상 빨리 받는 것보다 더 나은 방산이 뭐가 있냐는 말도 나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8년이나 한국을 속이 타들어가게 했는데 결국 인과응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더욱더 큰 대가를 치른다는 말이 나오는데 노르웨이 역시 비슷한 일을 겪기 때문이죠. 우선 알려진 대로 한국의 K2가 막강한 성능을 보였고 현지에서도 독일 레오파드 2A7보다 한 수 위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현지에서 수차례 공개 평가도 이뤄졌으며 결국에는 한국의 험악한 지형에서도 전천후로 활약이 가능하니 누가 봐도 한국의 K2가 선택되는 게 상식적인 흐름이고 심지어 노르웨이 국방부서도 그런 판단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에 대해
노르웨이 현지 언론 디펜스 매거진 등에서는 의심스러운 상황이 감지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르웨이 당국이 답은 K2 전차라고 결론이 난 상황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노르웨이 현지에선 아무래도 뇌물성 대가를 받지 않은 이상 레오파드2를 택할 이유가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일부 언론에서는 독일 방산의 승리라며 노르웨이 국방부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채널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아무래도 한국이 절충무역에서 신뢰를 못 준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노르웨이가 다양한 MOU를 비롯해서 심지어 노르웨이 현지 생산까지 제안했음에도 그러한 협상은 매우 오랫동안 지지부진했으며 노르웨이에 확신을 주지 못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K2는 현지 생산과 더불어서 총알 배송으로 당장 올해 안으로 물량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폴란드 속담에 약속은 쉽지만 지키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말이 있다면서 한국은 남들이 다 늦게 보내는 무기를 그것도 약속 기간보다 훨씬 빠르게 보냈다고 극찬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평화의 시대 이후에 방산 체계와 생산이 엉망이 되었고 인도가 늦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독일에 완전히 대여서 즉각 한국 측에 배송을 주문하고 감동한 게 당연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아마 노르웨이가 러시아랑은 조금은 멀어서 저런 모양이라고 비꼬기도 했는데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빨리 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간접적인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독일의 라인메탈 링스, 복서 등이 한국과의 대결에서 패배하면서 호주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분위기도 그렇고 레오파르트 전차는 한국의 K2에 점점 생산량과 점유율이 밀려날 게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히려 한국의 방산 제품이 빠르게 생산되도록 협조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영국도 스스로 K9 자주포를 제외해버린 것이 얼마나 흐름을 역행하는지 보여준 셈입니다. 특히 방산에서는 실력 있고 힘 있는 자에게는 알아서 주변이 반응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국면입니다. 다만 한국을 거론하는 것은 역시 적은 물량을 생산하다가 기술만 빼가려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따라서 많은 채널에서는 현재 호주, 노르웨이, 브라질 같은 경우까지 신경 쓰기보다는 한국의 방산 대기업들은 가장 목이 마르고 절실하며 실현 가능성 높은 폴란드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도 합니다. 폴란드가 1000대 이상 물량을 뽑아내면 유럽은 자연히 서로 사가려고 달려드는 국면이 나오는 것이며 그 누구도 그만한 물량을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 예상대로 K2가 점령해 나간다는 겁니다. 미국은 앞서 전문 군사 외교 매체에서 미국의 M1과 한국 K2가 유럽 전차를 지배한다고 내다봤으며 그 과정 가운데 유럽의 방산업체 대부분이 퇴출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폴란드에서도 최근 한국에 무기를 사가라고 하는 등 다소 돌발 행동을 하는 것은 지켜봐야 합니다. 일단 폴란드는 K2 전차의 추가 물량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연말에 계약을 체결하겠고 천무 도입에 이어서 내년 3차 계약에서는 현지에서 생산하겠다는 목표도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국방 지원 기금을 통해서 계약을 완료하겠다며 강한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자금을 비롯해 여러가지 문제도 해결된 게 아닌가 싶은데 다른 상황이 나왔죠. 지금까지 폴란드에서 자국의 무기를 가져가라는 소리는 거의 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만 이번에 처음으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조건에 더해서 폴란드 무기체계를 수입하길 바란 겁니다. 폴란드의 대공 방어체계와 레이더, 박격포와 같은 방산품을 한국이 수입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폴란드 현지 공장도 자신들이 만들지를 못해 결국 한국이 지어줘야 하는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보통 공장은 폴란드에서 어느 정도 가동이 되어야 접목이 되어 현지 생산이 의미가 있어지는데 폴란드의 공장들은 너무 소규모와 기술 부족으로 한국이 통째로 공장을 세워줘야 하는 판입니다. 일부 군사 채널에서는 폴란드의 지나친 요구라며 상당한 부담이 될 거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뉴스가 나가자 누리꾼들은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도 이뤄지는 대규모 방산인데 막대한 차관까지 제공하는 것이라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좋은 방산을 다 해주고 폴란드에 끌려다니게 될까 두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럽에서 한국을 경계하고 한국이 입지가 부족하니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호주를 비롯해서 다양한 국가에서처럼 핵심 시설만 건설해주고 막상 물량을 적게 생산해 버린다면 추후 한국은 공장만 갖다 바치게 되는 격이라서 정확한 협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현재 많은 국가들은 K방산을 이용하기만 하려고 한국 주변에 득실거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옥석을 구분하고 주요 거점에 집중해 대량 생산을 밀어붙여 게임을 끝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